이렇게 다른 물질을 이용해서 물체를 만들기도 하는군요. 자, 이렇게 우리 물질의 성질도 알아보고, 그쵸? 쓰임새에 따라 나누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물질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요, 우리 성질을 한번 살펴볼게요. 간단한 재미난 놀이 했거든요. 비닐 장갑이랑, 그리고 풍선을 이용해가지고 고무풍선 불어봤어요. 누가 더 많이 크게 변할까요? 당연히 고무풍선이라고. 고무는 탄력이 있으니까. 오호, 맞아요, 친구들. 그럼 VCR로 확인해 볼게요. 누가 더 크게 불까? 시합해볼까요? 후, 크게 불어봐요. 우와, 조그맣던 풍선이 이렇게 더 커졌어요. 고무줄과 실, 누가 더 잘 늘어날까요? 실은 당겨도 그대로지만 고무줄은 당기는 대로 쭉 늘어났다가 제자리로 잘 돌아오죠. 풍선 역시 잘 늘어나는 고무로 만들어져서 바람을 불면 점점 커지고 바람을 빼면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요. 공기를 넣은 비닐봉지는 마음대로 구부리고 휠 수 없지만, 자, 풍선은 요리조리 구부리고 꼬아서 예쁜 모양도 만들 수 있답니다. 자, 이제 물질과 물체, 머릿속에 쏙쏙쏙 개념이 정리되었다고요? 좋아요. 그럼 이제 물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봅시다. 사실 물질은요, 세 가지 상태로 존재합니다. 이 세 가지 상태가 바로 친구들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고체, 액체, 기체. 그렇죠. 이 고체, 액체, 기체라는 세 가지 상태로 존재하는데요. 그럼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역시 준비했습니다. 정리해 보자고요. 자, 물질의 상태 먼저 고체부터 보자고요. 고체 어때요? 오잉, 선생님,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담는 그릇이 바뀌어도 모양과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생긴 컵에다가 이렇게 생긴 물체를 넣는다고 해서 모양이 컵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선생님, 이런 컵에다가 넣으면 그대로 그 모양 유지한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딱 서 있진 않겠지만, 자, 책상이나 의자, 공책 같은 것이 고체가 되겠는데요. 어떤 공통점들이 있더라? 눈에 잘 보입니다. 손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렇죠. 일정한 모양 가지고 있고요. 담는 그릇이 바뀌어도 모양과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 그럼 액체는 어떨까요? 다음은 액체입니다. 액체! 고체랑은 조금 다르네. 왜요?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변하거든요. 이런 그릇에다가 담으면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모양이 변하고, 진짜 이상한 그릇이네. 자, 이런 그릇에 담으면요, 여기에 맞춰서 모양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자, 이런 것을 우리는 액체라고 합니다. 물이나 주스, 알코올 같은 거요. 역시 액체도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공통점? 액체도 고체처럼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손으로 아무리 잡으려고 애써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죠. 손으로 잡을 수 없고 일정한 모양도 없다는 겁니다.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은 변하지만 양은 변하지 않는다. 잊지 마세요. 다음은 기체입니다. 자, 기체는 어때? 선생님, 기체는요, 담는 그릇에 따라서 모양 변해요. 그리고 아주 신기하게도 담는 그릇을 항상 고르게 채워요. 가득. 자, 이런 성질이 있는 걸 우리는 기체라고 합니다. 산소, 수소, 이산화탄소 같은 것인데요. 그렇구나. 어떤 그릇이든 가득 태운다는 거지. 맞아요. 그럼 얘들은 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기체의 공통점입니다. 안 보이는데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고요. 일정한 양과 모양도 없습니다. 당연히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요. 담는 그릇에 따라서 모양도 변하고. 그렇구나. 거기다가 중요한 거. 담는 그릇의 크기랑 상관없이 많이 넣을 수도 있고 적게 넣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기체는 항상 담는 그릇을
가득 채우거든요. 그렇구나. 완전 신기하다. 친구들 특징들 꼭꼭꼭 기억해 두세요. 알았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고체, 액체, 기체 특징 알아봤으니까요. 이제 부피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부피가 뭐지? 부피? 자, 부피란 건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부피는요, 짜자잔! 물체나 물질이 얼마만큼의 공간을 차지하느냐, 공간을 차지하는 크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나도 부피가 있는 거네? 아유, 그럼요. 나 이만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쵸? 그러면 이런 부피는 어떻게 잴 수 있을까요? 뭔가가 필요할 것 같은데. 자, 다음 내용 함께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액체 부피 먼저 측정해 볼 건데요. 기체도 물론 이걸로 가능하지만 액체 부피를 측정할 때 우리는 이것을 사용합니다. 기체는 안 보여서 안 돼. 거기다가 어떤 걸 하더라도 가득 채울 거 아니야.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그럼 여기는 액체가 짱이네. 그렇죠? 지금 여기 보이는 것이 바로 눈금 실린더. 기다랗게 생긴 것이 눈금 실린더고요. 컵과 같이 생긴 것이 비커입니다. 이거 비슷한 것 같은데 뭐가 같고 뭐가 다른가요? 글쎄, 어떤 게 같고 어떤 게 다를까요? 일단 공통점이에요. 투명하다는 거. 안에 있는 액체가 보입니다. 당연히 보여야지 부피를 측정하지.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 원통형을 하고 있어요. 둘 다 원통형. 맞아. 눈금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차이점도 있다던데요. 어떤 차이점? 이런 거요. 눈금 실린더, 이것이 비커보다 모양이 더 가늘고 길어요. 그리고 눈금도 훨씬 촘촘하게 표시되어 있답니다. 아주 촘촘하게 요렇게. 그럼 좀 더 정확하게 잴 수 있겠네? 맞아요, 친구들. 자, 이렇게 가늘고 길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부피를 측정할 수 있다라는 거 꼭꼭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내용 봅니다. 그러면 부피를 나타내는 단위는 뭐가 있나요? 친구들 많이 들어봤을 건데 밀리리터, 리터, 1.5리터 페트병이 어쩌고저쩌고 들어봤죠? 그게 바로 부피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알았어. 다음이요. 자, 그러면 1ml라는 건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자,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1cm인 그릇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거기에 액체를 가득 담아주면 그것이 바로 1ml고요. 이게 1000개가 있으면 1리터가 되는 겁니다. 알았어요?